제가 대학을 거의 10년 다녔거든요. 자퇴를 하고 건축을 해야겠다. 정말 이걸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하니까 도전은 죽을 때까지 해야겠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수 강한나입니다. 혹시 백수 전에는 그럼 어떤 일 하셨나요? 백수 전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바로 직전에는 직장 생활을 했고요. 직장 생활하기 전에는 카페 운영을 했었고 전에는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했었어요. 디자인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대학을 거의 10년 다녔거든요. 근데 그 10년 동안 이것저것 전공을 해오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찾는 과정에서 디자인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대학생 때 전공이 많이 바뀌신 건가요? 4개 정도? 네. 어떤 전공이실까요? 처음에는 원래 일본어과를 갔었어요. 그냥 보통 다 대학 가니까 가야 된다 생각해서 잘하는 거랑 잘할 수 있는 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때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하고 있었고 그나마 남들과 다른 일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일본어를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한 2년 다니다 보니까 정말 이걸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에 자퇴를 했었거든요. 자퇴를 하고 건축을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건축도 일본어 쓰기 전에 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 아버지가 건축을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보고 접했던 그렇게 해서 건축은 아니고 실내 건축 디자인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디자인 회사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디자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회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전문대였거든요. 완전히 나는 다른 사람보다 2년 늦었으니까 맞춰서 하려면 전문대 가야겠다. 근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디자인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그래서 건축으로 시작을 해서 디자인으로 옮기게 된 거죠. 디자인이라는 거는 예쁘게 만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디자인 창업을 하니까 저는 발명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디자인을 영어 단어에 찾아보면 설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설계하는 일이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창업으로 자연스럽게 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카페로 연결이 되게 되신 건가요? 카페는 약간 딴짓의 한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카페가 아니라 어떤 공간으로서 운영을 했어요. 제가 건축으로 시작한 디자이너다 보니까 약간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커피를 마시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디자인과 관련된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디자인 관련 책을 많이 구비해 놓기도 했고 디자인 수업 같은 것도 했었어요. 제가 가르치기도 하지만 다른 주변에 훌륭한 창업형 디자이너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초빙해가지고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디자인 외에도 다른 수업들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서 운영을 했었어요. 카페는 지금은 없어진 건가요? 네. 없어졌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건가요? 사실 코로나는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공간이 그냥 카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맞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이걸 해도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을 시작할 때 다들 두려움이 많아요. 저도 아예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젊었기 때문에 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다 망하면 취업하지 뭐 진짜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잘못됐던 생각이었던 것 같고 요즘 많이 정숙하고 있습니다. 근데 취업을 실제로 하니까 되긴 하더라고요. 이제 창업 경험을 토대로 취업을 했던 것 같아요. 취업도 디자인 관련된 일을 하신 건가요? 네, 처음에는 디자이너를 뽑는다고 해서 갔는데 이력서를 넣을 때 좀 이상했던 게 편집 디자인, 광고 디자인 이것저것 디자인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근데 2명을 뽑는데요. 하는 일은 한 3-4명이 하는 일인데 2명을 뽑네? 근데 그냥 면접이나 보자 이런 생각으로 갔었어요. 그 당시에는 바로 접어야지 보다 취업이 되면 접어야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막상 가보니까 그분도 디자이너가 뭐 하는 건지 모르고 일단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디자인보다 기획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디자인 사업을 하실 때와 직장인으로서의 생활이 어떻게 좀 장단점이 있을까요? 창업하면 뭐가 좋아? 라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가장 좋은 점은 내 마음대로 출퇴근을 할 수 있다고 가장 안 좋은 점은 내 마음대로 출퇴근을 할 수 있다예요. 출근을 늦게 하면 퇴근을 늦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출근을 일찍 해도 퇴근을 늦게 하게 되고 이게 결국은 내 일이기 때문에 자면서도 꿈에서도 일을 하는 거죠. 직장 생활은
출퇴근이 정기적인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기적이어서 퇴근 후에는 정말 내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찾아서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도 찾아서 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는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당분간은 없는 것 같아요. 좀 공부도 해보고 싶고, 제일 하고 싶은 공부는 영어 공부, 그리고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시작했거든요. 네, 뭔가 새로운 걸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아는 언니네 집안이 평균 수명이 되게 길대요. 궁금해가지고 나는 몇 년 살 수 있을까? 그거를 검사를 하러 갔는데 150살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충격을 먹었던 게, 우리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잖아요. 그게 약간 막연하고 당연하게 느껴지고 나는 오래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내가 30 중반인데 100살까지만 산다고 해도 내가 단명을 해도 80일 텐데, 그러면 적어도 지금 산 거에 2번 또는 3번 정도를 더 살아야 하는 건데 디자이너로 계속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디자이너로만 살아온 건 아니고 그동안에도 많이 바뀌었지만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하니까 뭔가 다른 거를 무조건 도전해야겠다. 도전은 죽을 때까지 해야겠다. 사실 그래서 요즘 본캐 부캐 이야기 많이 하는데 부캐를 키울 생각이에요, 앞으로. 부캐가 개발자인가요? 그 디발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개자이너가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30대 중반에 뭔가 새로운 걸 배워서 다른 직업을 갖는다는 게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을 먹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 친구 중에 30이 되게 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왜 30이 되고 싶나 하고 봤더니 30이 되면 뭔가 이룰 줄 알고, 막상 저도 30이 돼 보니까 제가 20살 때랑 그렇게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막상 그 친구가 30이 되니까 별거 없어서 40이 된 언니한테 언니 40이 되면 뭐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도 똑같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하고 싶은 걸 찾는다고.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할 걸 계속 찾고 30 고민이나 40 고민이나 똑같다. 그러고 아마 50이 돼도 그 고민을 하겠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되게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당장의 눈앞의 것들을 해치우고 결과물을 빨리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계속 새로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새롭고 뭔가 재밌는 거를 계속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성향이신가요? 그런가요? 저 제 주위에는 되게 많은데 주변에는 항상 새로운 걸 찾고 뭔가 진취적인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난 지금 생활에 만족해야 하는 사람들이 부러웠고 신기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뭐 요즘 MBTI가 되게 유행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분명히 인프피, 엔프피, 외향과 내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향이었는데, 요즘 해보니까 ENTJ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했어요, ENTJ가. 근데 이게 과정에서 제가 하고 싶어서 엔프피가 됐던 게 아니라 주변의 상황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뭔가 계속 새롭게 도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도 했지만, 제가 항상 똑같은 친구들을 부러워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지 않으려면 이라는 노력을 오히려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주변 상황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를 알게 되니까 나는 오히려 계획을 하고 새로운 걸 찾는 걸 좋아해. 오히려 난 새로운 걸 하는 거를 해야겠어 라고 마음 먹고 나니까 MBTI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원래 그런 성향이었는데, 그러니까 묻어가려고 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새로운 걸 찾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만나신 건가요? 일단 부모님도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도 새로운 도전을 항상 하시거든요. 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취미생활이라던가 이런 것들 새롭게 찾아가시는 환경도 있었고, 그리고 친구들도 제가 그런 성격이어서 그런 친구들을 만났나? 라는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해요. 그렇게 성향이 바뀌는데 뭔가 사건이 있었나요? 10년 동안 대학 전공을 하는 과정 중간에 또 유아보육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때는 뭐 할 줄 모르고 누가 주변에서 해봐라 해가지고 했어요. 그 당시에도 성격이 그냥 누가 해봐라 하면은 거절 못하고 그냥 해야 되는구나 하고 했던 건데, 그거 해놓으면 앞으로 살 때 편하대 이래서 했던 거거든요. 사실 유치원을 다시 다니는 기분이었어요. 그 아동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근데 저의 어린 시절이 무언가 억압되어 있었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말하면 신뢰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 틀을 깨야겠다. 부모님이 저를 자유롭게 키웠다고는 해도 부모님이 바라는 저로 자랐던 거죠. 그걸 깨달은 후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있는 청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뭐라고 이런 말을 하나 싶지만
사람들 고민은 진짜 다양하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고민은 누구나 다 하고 그렇지만 그게 정말 나만의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의 자존감이 많이 깎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존감을 챙길 수 있는 거는 본인의 태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내 마음에서는 한없이 나는 부족해, 내가 뭐라고 뭘 도전을 해 라고 생각을 할 때에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 틀을 부시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 거예요. 청년의 때가 되게 짧다면 짧은 시기인데 어쨌든 이 때에 도전을 해야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